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2019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인터뷰, 누굴 만날지 많이 궁금하셨죠? 바로 김홍걸 미나엽 대표 상임의장을 만나러 저희가 미나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분석해보고요.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고 또 미나엽의 사업 계획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 방송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정말 바쁘셨잖아요. 올해도 만만치 않게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말씀대로 지난해는 상당히 바빴는데 그 지난 한 해는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맞아요. 우리 민간 차원에서 네.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네.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이 역사적인 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워밍업이었다. 올해 진짜 정말 그 미나엽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풀려나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보는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신년사를 발표했어요. 매년마다 발표하는 신년사에 그 북한의 한 해 어떻게 좀 흘러갈지 어떤 기조로 갈지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신년사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장님은? 뭐 누구나 동의하는 거지만 네.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이고 네. 저는 그 핵 문제에 있어서도 네. 이제 자신의 입으로 북한 이 주민들에게 네.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또 핵 동결을 네. 그러니까 핵을 만들지도 않고 실험도 안 하고 결국 핵 동결을 얘기한 건데 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핵 동결만 일단 만들어내도 성공이다. 또 핵 동결만 끌어내는데도 네.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할지 모른다. 이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했는데 북쪽에서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그것을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네. 물론 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새 길을 모색할 수 예. 있다 이렇게 있죠. 비핵화를 하고 경제 발전의 길로 가겠다. 네. 고립된 상태로 살지 않고 정상 국가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네. 보여준 것이고 네. 그 부분을 이 트럼프 대통령도 네.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이 지금의 교착 국면이 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양쪽이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회담을 하고 네.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경제 발전 그리고 비핵화 이거를 강조하면서 저희가 볼 때 특히 뭐 청와대도 이 환영한다, 뭐 기대가 크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지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소파에 앉아서 팔도 이렇게 한쪽에 올리고 해서 편안한 모습으로 신년사를 발표했거든요. 그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북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서방 세계 지도자들이나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한 거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게요. 편안하게 정말 예.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과거에 이 오랜 세월 당간부를 하던 그런 사람들 머리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네. 젊은 엘리트들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그 해외에서 유학도 했고 그런
유럽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세계적인 감성이 좀 녹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실 환영하는 분들 목소리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진전된 입장이 없다라고 뭐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차피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신년사에서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핵화하겠다 저렇게 아. 하겠다 뭐 그걸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조용히 협상할 때 미국과 협상할 때 나올 얘기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 없는 핵 동결을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고 네. 그것을 전국의 주민들이 듣게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한국당은 계속해서 뭐 구체적인 뭐가 없다. 뭐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왜 퍼주려고 하냐. 뭐 이런 계속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퍼준 게 없습니다. 퍼주고 싶어도 유엔 제재 때문에 못하고 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네. 유엔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동안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북측에서는 과연 이 상황을 네. 강력한 의지로 타개하려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네. 한국 정부가. 아하. 그런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북한 내부에서는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측에서. 아, 예.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민화협 같은 민간 단체는 네. 뭐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세컨더리 보이콧 뭐 이런 거 걱정할 이유도 없고 네. 또 유엔 제재 하에서도 여러 가지 그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북한을 지원하는 네.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뒤에 가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주민을 상대로 한 신년사인데 거기에서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하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겠다. 그건 사실 나오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 위원장이 두 가지 중에 큰 축이 하나는 경제 발전, 경제 얘기를 또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김 위원장도 올해는 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바쁜 그런 마음 속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해 나갈 텐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네, 비핵화를 선언하고 경제 발전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경제 발전의 성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은 네, 북한 내의 강경파들이 이제 반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일반 주민들도 뭐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린다고 하더니 네,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이거 응?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거냐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좀 초조할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 조건 없이 금강산 개성공단 이렇게 개방하겠다 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통 크게 나갈 테니까 네, 이런저런 전제 조건 달지 않고 할 테니까 네, 남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네, 민족끼리의 거래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 또 김정은 위원장의 그 경제 발전 노선을 지지해 주는 것이 네,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국제사회 설득하는 그것을 좀 해달라 하는 네. 호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그러니까 남측에 보내는 시그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 김원걸 우리 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예. 이렇게 분석이 확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예. 한편으로는 반가운 얘기지만 네. 정부 측으로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중재자 역할, 뭐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를 예. 개선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잘 된다면, 잘 한다면은 좋겠지만 예. 또 그게 안 되면 북한 쪽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북한 측에서는 이미 좀 서운해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작년에 하면서 예. 우리 정부의 체면을 살려줬는데 뭔가 그들에게 네. 보답해 준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북측에선 하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북한에서는 미국 쪽에 좀 서운한 걸로 좀 생각했었는데 우리 정부 미국 쪽에도 쪽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인식이 있지만 아, 예. 남측은 이제 네. 같은 민족이고 또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남측에 좀 체면을 살려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한국 정부가 뭔가 이 손에 잡히는 네. 성과를 만들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니까 그쪽에서도 좀 답답해하는 거죠. 아, 답답한 면이 있군요. 저희 방송 중에 생중계로 지금 저희 오마이 뉴스 TV 유튜브와 오마이 TV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댓글을 좀 보니까 박상준님께서 북핵무기 더 만들려는 개수작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그 자금 조달을 위한 개수작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미국이 네. 북한 측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네. 약속한 걸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한마디 마지막에 그렇죠. 남긴 걸 가지고 네. 그게 마치 옛날로 되돌아가서 핵을 내세우는 네. 그러니까 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겠다. 이런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질 않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란 표현이 네. 핵을 내세워서 상대를 위협하는 거는 과거에 써먹던 수법이니까 그렇죠. 그건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리고 예. 뭐 엊그제 정세현 전 장관님께서 이 새로운 길을 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결국 그 미국을 위협한다는 게 네. 무력으로 위협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협상, 다자 외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요? 1대1로 상대와 맞서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만약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같이 손을 잡고 미국과 다자 협상을 하자 그러면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급적이면 1대1로 상대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렇죠. 그걸 원하고 뭐 있는 북한, 게 있죠. 예.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북한도 나중에 결과가 좋더라도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니까 사실 달갑진 않은 거죠. 네. 그러나 미국이 계속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양보를 전혀 안 한다면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은 트럼프 당신도 원치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런 골치 아픈 길로 네.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네. 빨리 단판을 짓자 하는 그런 호소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세길 얘기한 게 정말 그 핵 대 핵으로 맞붙는 예. 그런 냉전 시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 외교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미국에 대항하는 뭐 그런 모습, 뭐 그런 여러 가지 구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전혀 북한이 다시 예전의 핵을 가지고 핵을 내세워서 이 성군 정치를 하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중국 전문가들은 네,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네, 작년에 3번이나 정상회담을 중국과 하면서도 그렇죠. 예,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음, 중국에 이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지 않은 사실을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3번 근데- 만났으면. 예, 예.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미국에다가 당신들이 계속 과거의 입장을 유지하고 네. 전혀 뭐 양보를 하지 않고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중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러는 이 신호만 준 것이지 네. 중국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아직 않았다는 그 뜻인데 네. 왜냐하면 중국과 손을 잡고 가는 순간 네. 이 상황이 복잡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결과가 좋더라도 예. 중국이 우리에게 진 빚을 갚아라 하면서 북한을 약간 속국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과 이 손을 잡지 않은 것인데 그걸 감안한다면 네. 미국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북측과 예. 담판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의 호소 세 길까지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만나자 뭐 이런 입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면서 뭐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봤을 때는 잘 풀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김정은, 트럼프 네, 두 지도자 간의 어떤 신뢰라든가 네, 그 서로의 그 케미스트리 네. 뭐 그런 거는 좀 생겼다고 보는데 신뢰관계가 예. 쌓여졌고, 문제는 이 외교란 것은 네, 정상 두 사람이 그냥 친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실무진에서 회담을 하면은 이 정상들과는 달리 네, 작은 것을 가지고 막 따지면서 결론이 안 나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근데 교착 상태가 문제는 됐죠. 예, 최소한 고위급 회담을 해가지고 뭔가 의제가 큰 틀에서는 조율이 돼야만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냥 만나서 분위기가 뭐, 예. 좋다고 정상 두 사람 간의 분위기가 좋다고 정상회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하려고 해도 참모들이 극구 말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겠죠.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네, 그래서 고위급 회담을 어떻게든 이달 내에 열어서, 빨리 하든지 네. 아니면은 북측에서 미국으로 특사라도 보내든지 뭔가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네.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 싱가포르에서 만날 때도 그렇고 뭐 친서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좋아 보여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나 이런 거 봐도 맨날 좋다는 얘기하고 친서를 극찬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 사람만 사이가 좋다고 해서 안 되는 거군요. 이게 외교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위급 회담이 언제 열리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열릴 수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가급적이면 그거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시시콜콜한 것 사전에 너무 따지지 말고 예. 핵심 몇 가지만 얘기한 다음에 나머지는 정상들 간의 이 만나서 거기서 협상으로 결단해라. 끝내자.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예. 또다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 이걸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네. 뭐 이 문제가 깨끗이 다 해결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죠. 아, 숙명인가요? 예, 우리는 당사자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중재자란 것은 중간에서 좀 하다가 아,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없거나 네. 또는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손 털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 예.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끝까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 문제가 워낙 쉽지 않은 문제이고 예. 또 이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다 이 내부에 반대 세력이 많은 반대 세력들에게 포위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양쪽이 다 체면을 살리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또 바쁘게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셔야겠네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네.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이 네. 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협조적으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최대한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올해도 열일 하실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또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의제가 조율되면 언제쯤 뭐 2월 안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네요. 뭐 가능성은 있다고 가능성은 봐야죠. 있다. 장소는 어디로 좀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요즘 뭐 몽골이니 베트남이니 예. 이런 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나오긴 있어요. 하는데 네. 사실 제3국은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좀 매력은 떨어지죠.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하자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북한의 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은 미국에서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네. 나중에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고 뭐 저 개인적으로야 판문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과연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죠. 판문점 뭐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거기서 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라면 네. 북측에서 크게 양보만 한다면 네. 뭐 평양이라도 갈 텐데 그 정도의 배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벤트 쇼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그런 뭐 시나리오예요. 크게 받고 크게 인심 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실무 협상이 좀 열려야 고위급 회담이 열려야 앞으로 2월이든 뭐 3월이든 우리 정상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뭐 리스트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측에서는 한 번에 다 내주면은 이 협상력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가자 단계적 이런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양쪽에 좀 양보하면서 만날 수 있는 지점 이게 좀 어디라고 보세요, 부장님은? 뭐 아무래도 북측에서 단계적으로 리스트를 내놓고 또는 핵탄두나 ICBM을 네. 뭐 조금씩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네.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 뭐 종전 선언이 됐던 네. 제재의 일부 완화가 됐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단 현실적으로는 가장
이 가능한 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리스트를 전부 한꺼번에 내놓는 것은 북한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도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예, 예. 미국의 그 비판적인 정치권, 언론, 전문가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받은 리스트를 가지고 네. 그 트럼프 본인은 이거면 됐다,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북에 더 있을 속고 것이다. 있다, 더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꼭 미국에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리스트를 내놓고 그걸로 뭐 합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 좋은 수네요. 최근에 네. 뉴욕 타임스, CNN, 네. NBC 같은 주류 언론이 네. 별로 근거도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북이 뭐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식으로 네. 공격을 한 것을 보면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협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미리 다 내놓고 몰아가는 식의 보도 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걸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공격당하기 쉬운 네. 그런 길로는 가선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우리 김원걸 의장님과 함께 박정호의 핫스팟 2019년도 신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저희 댓글 보니까 제주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그림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도 계시네요. 그림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남북미까지는 몰라도 네. 남북 정상이 예. 제주에 가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한라산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주도가 이런 경호 같은 거 하기에는 좀 다른 데보다 네.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네.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 남북미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모르겠지만. 봅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뭐 제주도 답방 말씀하셨지만 답방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내 답방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오는 줄 알았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와서 어딜 갈 거냐. 그래서 뭐 프레스센터가 코엑스에 꾸려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남산에 남산타워가 예약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좀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예. 남측에 답방을 하러 와도 네. 돌아갈 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네. 좀 의구심을 가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김정은 위원장 체면이 깎이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이 아마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죠. 갔다 와서 이렇게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사실 성과가 없으니까 성사가 안 됐다. 저는 그 아까 뭐 비핵화 문제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줘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북한이 수령의 1인 체제로 간다고 해서 네. 그것이 뭐 전지전능한 존재 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네. 존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네. 지금까지 그 김정일, 3대째 네. 김정은, 집권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외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이었고 그다음에 네. 미국이었는데 네. 외세와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켰다. 아. 이런 식으로 정통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 이 북한이 그동안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미국에게 아무런 대가를 못 받은 상황에서 항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비핵화가 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강경파가 뭐 반기를 들어서 쿠데타를 한다든가 네. 그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그나마 비핵화와 경제 발전의 길, 그러니까 네. 개혁 개방의 길로 가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로 네. 우리도 적극 인도를 해주고 밀어주는 것이 네. 한미 양국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거죠. 지금 미국 그러니까 북한 내에 기득권 세력, 네. 강경파 이런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봐 네.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비핵화의 길로 가기로 내가 결정을 하고 네.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비핵화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 김홍걸 의장님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예. 많은 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올해는 오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리 네.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 같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네. 최악의 상황에는 음, 그러니까 우리 쪽 방문을 하지 않고 네. 미국과 먼저 만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예. 우리의 역할을 이제 세계적으로 예.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서 우리 역할을 인정받지를 못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동북아의 새로운 판이 짜였을 때 우리가 구경꾼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도 그렇고 주변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네.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야, 이게 다 진짜 엮여 있네요.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 우리가 이 북미 대화 국면 그리고 비핵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도 열심히 외교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와야겠네요. 빨리 와서 오도록 만들어야죠.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실 우리 의장님께서 작년 11월에도 잠깐 금강산에 다녀오셨나요? 예. 북쪽에 좀 다녀오셨고 계속해서 교류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비핵화를 통한 경제 발전, 김정은 위원장의 계속된 오늘 이번에 신년사에서 밝혀졌듯이 이런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북한 내부에서 아직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흔들릴 정도는 아닌데 네. 이제 계속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다행한 점은 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측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작은 것에 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네. 그런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 측이 네.
자신의 요구를 뭐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금방 뭐 짜증을 내고 뭐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러질 그렇지 않고 않다. 예.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 침착하게 이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인 것도 그렇고 뭐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인 것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도 그렇고 참 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셈이죠. 절호의 기회가 된 것 네. 같은데 누구도 예상 못했지만 2년 전만 해도 그렇죠. 참 그 급박하게 지난해에는 이 상황들이 변했는데 올해 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나협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난번 금강산 다녀왔을 때 이미 좀 감지를 했는데요, 분위기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듣고 네. 아주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냐 하면 북미 관계에서 진전이 좀 없이 좀 이 교착 교착 상태가 상태로 되면 있더라도 네. 남북 관계는 계속 발전시켜 가겠다. 또 남측 정부와의 교섭이 네. 뭔가 좀 여의치 않고 네. 쉽게 풀리지 않더라도 네. 민간 교류는 계속해서 활성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에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네. 예를 중요한 게, 들어서 강제 동원, 일제하 강제 동원에 대한 네. 문제, 그러니까 네. 일본에 있는 유고를 모셔오는 문제라든가, 네. 뭐 3.1절 기념으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북측과 함께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뭐 일부 행사는 북에서 하는 걸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남남 갈등을 줄이고 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네.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북에서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과거에는 이런 남북 교류에 적극 나서시지 않았던 이 보수 쪽에 고위 공직을 지낸 원로 분들을 모시고 네. 방북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밝힐 수가 없는데 네네네. 북측이 지금 제재 때문에 달러 부족, 또 여러 가지 물자 부족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UN 제재가 물론 있지만 네. 거기에서 이 예외로 이 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북측에 필요한 것을 좀 보내주는 네. 것도 좀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청년층에서도 북측과의 교류가 좀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 대학생들이 북에 들어가서 같이 북녘 땅을 돌면서 네. 북측 학생들과 뭐 예를 들어 유적 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교류를 하는 것을 북측과 기본적인 원론적인 부분은 합의를 했고, 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발표를 할 겁니다. 야,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의장님도 많이 바쁘시겠네요. 올 한 해. 예. 뭐 북에도 가야 되고, 네. 일본에도 뭐 가셔야 되죠. 일본이나 뭐 중국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올해가 특히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뜻깊은 해잖아요. 이번 기회에 또 남과 북이 따로 없는 거니까요. 이 문제는 또 진보 보수도 따로 없는 예. 100주년 기념
해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우리 남한, 그러니까 북측과 남측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잘 해나갈지, 뭐 미국 북미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해나갈지, 이건 뭐 우리 민족에 달린 거니까 눈치 볼 것 없이 이 지혜롭게 유엔 제재 문제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 여당과도 좀 긴밀히 협력해야겠어요.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과 관이, 네. 그러니까 민관과 정부가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이 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에서 좀 대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네.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 프랑켄님께서 김홍걸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위해서 계속 힘써주세요. 평화가 오면 경제는 살아나죠.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 말씀 괜찮은데요. 평화가 오면 경제는 살아나죠. 예,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러니까 일단 경제란 것은 이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우리가 당장 통일이야 당장 올 수가 없겠지만 네. 이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네. 우리가 육로로 대륙으로 연결돼서 이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면은 네. 뭐 그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좀 전에 그 금년 여러 가지 사업 계획 네. 말씀드릴 때 하나 빠뜨렸는데 이번에 철도 착공식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 내에 뭐 서울에서 출발하든 중국에서 출발을 하든 네. 기차로 북을 지나서 대륙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유럽까지야 뭐 못 가겠지만 너무 예. 멀어서 네. 뭐 중국 중국까지는.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착공식을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아마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걸 직접 보여주는 예. 그런 행사도 있다고요. 저희 오마이뉴스에서도 한번 그 현장 취재를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이 경제가 심리고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한반도, 그러니까 섬나라가 아니라 섬처럼 고립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경제는 또 살아나겠죠. 자, 유영숙님께서는 세계에서도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것 무서워하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평화의 선두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 의장님을 좀 자주 모셔서 북미 관계가 어떻게 풀려가는지 이 얘기를 좀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못 듣던 그런 고견을 오늘 들어가지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무릎을 탁 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말씀 듣고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뭐 하도 그 망언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별로 화가 난다기보다 예. 예, 역시 저 사람들은 확신범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구나 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에 산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뭐 그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다고 치는데, 그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오히려 더 좀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순자 씨 발언에 대해서 네. 뭐 김병준 자기 남편에 대한 비대위원장, 사적인 예. 얘기니까 뭐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랬죠.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네. 이 뭐 비판도 비판하는 안 했죠. 논평을 안 했고 네. 어제는 또 그 요즘 뭐 폭로로 유명해진 그 6급 사무관 네, 네. 그 김태호 얘기를 하면서 수사관. 네. 그 8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에 네. 최고의 무슨 양심 고백이다 뭐 이런 아, 식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80년대 민주화 투쟁과 비교를 했거든요. 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5.18 영령을 비롯해서 네. 그 당시에 이 전두환 정권의 네. 탄압을 받으면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네. 모욕하는 거죠. 아. 그 공당의 대표란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네. 참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대해서 많은 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뉴스 람람님께서 김홍걸 의장님 시원하게 뚫어주네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핫스팟 시청자분들께서 김홍걸 의장님의 올 한 해 활동 계속 지켜보실 것 같고요. 아마 자주 모셨으면 좋겠다, 자주 뵙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주 오겠습니다, 의장님. 자, 저희 한 뭐 30-40분 정도, 40분 넘게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뭐 새해 덕담도 해주시고 네. 인사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올해 한 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꼭 한반도 평화를 불가역적으로 굳히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나서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판을 짠다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좀 두렵고 걱정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민족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